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 며칠은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잠을 자기에 좀 편했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이 언제 지나갈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니 절기가 흐르고 그러니 바람끝이 이제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태풍에도 피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조금 조용해지긴 했지만 TV 뉴스를 보다 보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네이버 뉴스 유통이 댓글 시스템이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카카오톡, 페이스북 역시 인터넷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 서비스가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를 접하는 통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가짜뉴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특히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시지로 가짜뉴스를 받은 이용자가 39%로 가장 높았고 눈에 띄는 점은 50대 이상에서 45.6%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더 쉽게 파고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거와 달리 자신과 비슷한 성향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모이는 것이 쉽다 보니까 그 집단의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처럼 가짜뉴스는 차별과 혐오 정서를 이용해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고 사회에 불건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적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를 우리 소비자들이 보면서 사실이 맞는지 팩트를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하는 말들이 정확하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미디어에서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사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되죠. 오늘은 가짜뉴스에 대한 책 2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책으로 감기 걸린 물고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감기 걸린 물고기라는 책은 가짜뉴스로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오늘은 그 책을 제외한 나머지 2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배고픈 거미라는 책입니다. 오랫동안 만화를 그리다가 그림책의 매력을 느껴 어린이책 작가가 되었다는 강경수 작가분이 그린 책인데요. 이 강경수 작가는 2011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수상을 한 경력이 있는 작가입니다. 밑에 있는 이야기가 돋보이는 배고픈 거미. 먼저 표지를 보면 나뭇잎에 화려한 무늬들이 수놓아져 있고요. 그 밑에는 까만색 배경이 있고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3개의 동그란 거와 그 가운데에 배고픈 거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책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지 궁금증을 한껏 끌어올리는 그런 표지인데요. 맨 뒷장에 보면 작은 거미가 거미줄에 묶여져서 내려와져 있고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 딱 5줄이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을 넘기면 면지에 바로 작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곳은 깊은 숲, 무시무시한 거미가 살고 있어요. 거미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든 건 뭐든지 다 먹어치웠습니다. 거미는 평소처럼 거미줄을 치고 낮잠을 자러 갔습니다. 짧은 인트로가 끝나고 본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배고픈 거미.
파리 한 마리가 웽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걸렸어요. 파리가 벗어나려고 앵앵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사마귀가 거미줄에 걸렸어요. 사마귀가 벗어나려고 파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개구리도 거미줄에 걸렸어요. 개구리가 벗어나려고 바둥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구렁이도 거미줄에 걸렸어요. 구렁이가 벗어나려고 꿈틀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올빼미도 거미줄에 걸렸어요. 올빼미가 벗어나려고 퍼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동물의 왕 호랑이도 거미줄에 걸렸어요. 모두 거미줄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을 때 수다쟁이 파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이제 끝난 목숨이야. 배고픈 거미가 우리를 몽땅 먹어치울 테니까. 거미를 본 적 없는 동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미가 그렇게 무서운 녀석이야? 당연하지. 내가 아는 한 배고픈 거미보다 무시무시한 건 본 적이 없으니까. 파리의 말에 동물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올빼미, 호랑이, 사마귀, 개구리, 파리,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봤다더라. 누구누구한테 들었는데 진위에 대한 판단을 남에게 미루며 가볍게 전하는 말들. 소문은 생각보다 많이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작게는 친구들 사이의 뒷이야기부터 학교, 직장, 사회 전체를 술렁이게 하는 큰 소문도 있는데요. 배고픈 거미에서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거미줄에 걸린 동물들은 친구들과 함께 상황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도 찾아볼 수 없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파리의 말만 믿고 거미에게 잡혀 먹힐 거라고 믿는 커다란 동물들의 이런 무지를 풍자하고 있는 책인데요. 작디 작은 거미의 실체를 확인하지도 않고 주랭랑을 치는 동물들을 보면 사람들도 본질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남의 이야기와 근거 없는 말에 휩쓸려 버리는 건 아닐까요? 배고픈 거미의 뒷표지를 보면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5줄의 짧은 글이 써 있죠. 어쩌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우리가 거미줄에 걸린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책은 그 소문 들었어입니다. 일본의 시인이자 그림책 작가인 하야시 기린의 신간으로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소노 나오코가 그림을 그린 책이지요. 그 소문 들었어의 표지를 보면 사자 한 마리가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아니죠. 어쩌면 늠름하게 서 있다는 것도 저의 생각일 뿐인 거죠. 사자 한 마리가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측면을 향해 컵 하나를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자의 표정 속에서는 이 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표지를 넘겨 면지를 한 장 넘기면 이게 과연 동화 속에서만 있을 법한 이야기일까요? 라는 짧은 의문형 문장이 써 있습니다. 지금은 꽤 지난 옛날 일입니다. 멋진 금색 갈기를 가진 사자가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금색 사자가 바람을 맞으며 얼굴을 내밀 때면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다고 마을의 동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금색 사자는 자랑스러운 듯이 가슴을 폈습니다. 금색 갈기를 갖고 태어난 나야말로 하늘이 선택한 존재지. 금색 사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파티에 동물들을 초대하고는 황급빛 갈기를 자랑했습니다. 아, 정말 기분이 좋군. 내 아름다움을 따라올 동물은 아무도 없어. 다들 갈색이나 회색뿐 어쩌면 저렇게 촌스러운지. 이윽고 사자는 갈기와 똑같은 금색 옷으로 몸을 감싼 채 온몸을 번쩍거리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왕은 죽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끼고 백성들끼리 다음 왕을 정하라는 알림문을 띄웠습니다. 금색 사자는 곧 생각했습니다. 나 금색 사자야말로 왕이 될 자격이 있지. 하지만 그 무렵 마을 광장에서는 이미 다른 사자가 다음 왕 후보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있지? 그거 알아? 마을 변두리에 마음씨가 아주 고운 사자가 살고 있대. 뭐? 정말? 착할 뿐만 아니라 힘도 굉장히 센 모양이야. 나도 그 사자 얘기 어디선가 들은 적 있어.
다음 왕으로 딱이잖아? 새들도 나뭇가지 사이에서 속삭이었습니다. 그래, 그 사자의 말로 왕에 어울려. 금색 사자는 소문이 무척 신경 쓰였습니다. 당장 확인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마음씨가 아주 곱다는 소문의 사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금색 사자는 다급히 마을 변두리까지 나갔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금색 사자가 나무 그늘에 숨어 살펴보니 어느 사자가 올빼미 아주머니의 집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소문의 그 사자인가? 뭐야, 저 걸레 같은 지저분한 갈기는. 사자의 몸은 온통 먼지와 흙투성이였습니다. 때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부지런히 할 일만 계속했습니다. 다시금 비가 그친 숲에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흙투성이였던 사자의 갈기가 비에 씻겨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올빼미 아주머니는 호호호호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은색 갈기네.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어. 은색 사자는 한시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픈 친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나무 밑에 떨어진 작은 새를 둥지에 올려다 주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이거 늘 고맙구먼. 기쁜 목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메아리 쳤습니다. 이런 사자가 있었다니. 금색 사자는 이를 갈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간 은색 사자가 다음 왕으로 뽑히고 마는 게 아닐까? 금색 사자는 초조해졌습니다. 왕에 어울린 건 나야! 어떻게든 해야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색 사자가 마을 광장에서 뺨을 감싸 쥐고는 들으라는 듯 야단 떨며 말했습니다. 아야, 아파라, 아파 죽겠네. 왜 그래? 지나가던 표범이 물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지? 그 말이 사실이더군. 착해 보이던 은색 사자가 스쳐 지나갈 때 어깨를 살짝 부딪혔다고 갑자기 때리지 뭐야. 금색 사자는 꽤 아프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실은 은색 사자를 감시하고 돌아오다 실수로 나무에 얼굴을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뭐? 얌전한 은색 사자가? 그런 난폭한 짓을 할 리 없어. 금색 사자는 못마땅한 얼굴로 이어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생각과 달리 난폭한 성격일 수도 있어. 곰이랑 싸우는 걸 봤다는 얘기도 들었고. 왕이 되고 싶은 금색 사자는 평소 선행으로 왕위 후보에 오른 은색 사자가 무지하게 거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색 사자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이야기를 꾸며대지요. 자신이 은색 사자에게 맞았다는 뒷소문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소문은 소문을 근거로 사실이 되어갔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죠. 결국 소문은 머나먼 섬에 살고 있는 펭귄마저도 은색 사자를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색 사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동물들이지만 너도 나도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색 사자의 말을 믿게 되죠. 그리고는 이쪽 저쪽 이야기로 옮깁니다. 금색 사자와 은색 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문 들었어에서 소문의 시작은 질투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질투가 소문의 시작인 경우가 많죠. 또 소문이 의심 없이 사실로 변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이들도 대부분 일종 뒷담화라고 하는 뒷이야기를 나쁜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의심해보고 누가 하나라도 진실을 알아보고 말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 들었어에서 나오는 소문의 근원은 금색 사자입니다. 하지만 같은 소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동물들이 결국은 그 소문을 옮겨서 소문이 진실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동물들이 나오죠. 바로 금색 사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동물들이죠. 물론 아기가 있었던 것은 금색 사자 하나뿐입니다.
동물들은 그저 은색 사자가 난폭하니 조심하라는 말에 걱정이 되어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은색 사자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확인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거짓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슬며시 찾아오지만 진실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선보다 악을 찾기가 더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놓여있는 것이 행여나 잘못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방심한 동안 진실은 거짓으로 쉽게 덮여버리고 마니까요. 그 소문 들었어에 나오는 동물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가 커다란 소문이 되는 과정이 어느 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책입니다. 오늘은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책 2권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한 권은 배고픈 거미, 한 권은 그 소문 들었어입니다. 배고픈 거미는 그림 동화책으로 어린 친구들도 볼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소문 들었어 책은 문고판 도서로 이야기가 아주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글밥이 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친구들이 읽으면 적당한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일 하루쯤은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거나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